자, 이제 투자의 참견 시작하기 전에 이슈 한번 짚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 1위죠. 이 독일의 폭스바겐, 이른바 이 디젤 게이트, 즉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자동차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드디어 이 집단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독일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차량을 구매한 약 이 10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10만 명이 이 디젤 게이트 사건이 사실상 과거 2015년이었죠. 이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강성시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 좀 이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좀 없을까요? 좀 대표적인 집단 소송의 이 사례, 이 집단 소송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위도 사실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시위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일단은 집단 소송 제도는 말 그대로 소송에 관련된 네네. 거고요. 그 시위는 그냥 말 그대로 소송이 아닌 어떤 내 어떤 네네.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 네네. 일단 집단 소송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거예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어떠한 판결이 나면 그 다른 피해자들의 별도 소송이 없이도 그 판결로 피해를 모두 다 구제를 시켜버리는 네네. 그런 제도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외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집단소송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집단소송 제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집단소송 제도는 일단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법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군요. 네, 인정하지 아, 않고 네네. 있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구제를 받는 그런 방식만 현재로서는 인정이 왜 됩니다. 안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좀 입법적인 문제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사회적 경향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기업에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집단소송 제도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네네. 그럼 이제 폭스바겐 쪽으로 좀 돌아오면 폭스바겐 본사로부터 결국에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상받은 게 법적으로는 없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이제 폭스바겐 측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차주들한테 100만 원에 상당하는 바우처를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폭스바겐 차주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한 거예요. 뭐 소송을 통한 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줬습니다. 다 줬고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에 대한 상세한 어떤 피해 보상은 전무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차를 구매한 자들에게 끼친 손해는 폭스바겐이 그때 당시에 조작 전에 공시한 어떤 공인연비를 믿고 이 차를 산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실상은 조작으로 인해서 내 차가 그 정도의 연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보상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폭스바겐 차주, 심지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외국의 폭스바겐 차주들한테 그냥 다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우리 기업이 이러한 누를 끼쳤으니까 사회적 악영향을 끼쳤으니까 100만 원 다 일괄 지급할게 이거였지. 네네. 배기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할 게 없었다는 거. 특별할 게 없었죠. 네. 왜냐하면 폭스바겐도 이제 몇몇 차종에 관해서 이제 배기가스 조작이 네네. 문제가 된 건데 그 사람들한테 한정하는 손해배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터져서 디젤 게이트가 터져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차를 산 사람들은 사실 중고차 시장에 본인의 차를 내놨을 때 감가상각도 무시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네네. 있어요. 근데 어쨌든 폭스바겐에서는 연비 조작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까지 전부 다 보상을 받았어요. 집단 소송이 이제 독일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이게 독일 회사잖아요. 네. 경영진들이 이 주가 하락을 충분히 야기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구속까지 됩니다. 구속까지 되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조치를 이 차주들한테 해줬냐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 바우처는 그냥 다 준 거고
이 문제 차주들한테 무슨 조치를 해줬냐?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상으로 해준 거예요. 아. 보상이 아니죠. 네. 사실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네. 건데 그냥 이 업그레이드만 조치밖에. 좀 시켜줬다는 거네요. 이 네.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무상으로 해줘야 네네. 되는 거죠. 이거는 보상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이후에는 연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본 연비가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이 외국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을 통해서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몇몇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을 해라라고 아.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만 한정이 되겠어요? 소송을 제기한 그 사람한테만 한정이 네. 되는 거지. 나머지 이걸 우리는 법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하는데 아, 네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받을 못한 수가 거죠. 없다. 그리고 네. 사실 이 10% 자체도 타 국가의 보상 기준에 보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요. 네. 이제 그만큼 좀 폭스바겐 측의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들의 방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수준이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네.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한 축의 문제가 되는 게 환경부예요. 네. 환경부가 이때 당시에 이제 리콜 명령을 내립니다. 네. 리콜 명령이 무슨 리콜 명령이었냐면 바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 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이 많았던 게 환경부 잘못이다. 왜냐하면 뭐 문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넘겨버려서 네. 이러한 일이 야기된 것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환경부도 이 문제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때 당시에 리콜 명령을 내린 게 소프트웨어 무상 그냥 업데이트 해줘라거든요. 네네. 근데 차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신차로 교환해주게끔 리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네. 왜 이거는 단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명령만 내리느냐라고 해서 이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요. 아. 근데 이 차 구매자분들이 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환경부는 반드시 신차 교환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기속 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부에 자의적으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신차 교환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조치도 위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봐서 결국에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은 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활발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당장 집단 소송이 뭐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폭스바겐을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네네. 불가능하겠지만 개별 피해자분들이 조금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러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 판도가 자주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김본스타님, 네. 우리나라의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신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전혀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주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것을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자동차 관련주 투자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강선진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집단 소송이 적용이 되면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한테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여튼간에. 그럴 수도 있는 게 왜냐면은 그럴 수도 이게 있겠다. 현대기아차가 네.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굉장히 어떻게 그렇죠. 많이 부양을 하고 네네. 있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사실 진짜 결함 많잖아요. 진짜 결함 많단 말이에요. 현대기아차도. 네. 그러면 뭐 화재 사건도 BMW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집단 소송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돼요. 네. 도입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럼 집단 소송이 무수하게 뭐라고 많이, 했습니까? 네. 내가 만약에 우리 셋이 만약에 현대차를 샀어요. 근데 현대차의 결함이 발견이 돼가지고 저는 변호사니까 소송을 여러분들보단 잘할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열심히 민사소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접수를 시켜갖고 제가 승소했어요. 그럼 뭐예요? 집단 소송은 원샷 올킬이에요. 아, 온샷 아. 올킬. 두 분도 원샷 손해배상을 올킬.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판결로 인해서. 네네. 그럼 이걸 만약에 현대기아에 접목을 시킨다면 국가 경제에 글쎄요. 뭐 그 다음은 네. 뭐 여러분의 아, 제가 생각이 최근에 맡기겠습니다. 들어본 그럴 수 있겠군요. 그 사자성어는 아닌데 사자성어 네. 같은 단어 중에는 제일 화끈한 단어였습니다. 네. 원샷 올킬. 올킬. 네네. 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뭐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전하고 있어요. 선전한 건 맞아요.
선전하고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차를 사서 현대차를 사서 내가 이득 보는 거는 크게 없으니까 네. 이제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가 신차 모델들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차에 이제 네. 앞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 차가 되게 처음 본 정말 이쁜 그릴의 그 영국의 비사와 비싼 네. 그릴을 가지고 있는 차를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현대차예요. 근데 데일라이트이 상당히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쁜 것뿐만 아니라 안에 내부 기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제 차가 약간 독일 차인데 네. 정말 그 가격 옵션이면 그 현대차 어마어마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 네. 상당히 좀 뭐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도 상당히 뛰어나게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네. 싶은데 하지만 이제 반하셨군요. 예? 반해줬어요. 좋긴 네. 한데 이제 제가 마음까지 그쪽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네. 그동안에 이제 내수 소비자들에게 현대기아차는 그렇게 한 적은 네.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느낄 때는 약간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그렇죠. 느껴요. 외국에 느끼기 조금 때문에 더 네. 딱히 뭐 이렇게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크게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좀 선전하면 좋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나 이제 전체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유 경제가 활발하게 되면서 차량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수요는 좀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테슬라가 네. 신차 발표를 냈는데 정말 쇼킹했습니다. 신개념 사이버 트럭 그걸 딱 출시했는데 저가에 출시했어요. 근데 망치로 두드려도 기수도 안 나고요. 근데 가격대는 3, 4천만 원대. 네, 그러니까 이걸 본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브랜드들은 정말 벌벌 떨었을 거예요. 네. 뭐 저렇게 차를 저거 어떻게 경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우르르 지금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기차가 중국에서 이제 오늘 날짜로 12월 4일 날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쇼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쇼크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중국이 계속 성장을 크게 해오다가 최근에 성장으로 계속 둔화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에서는 중국은 수요가 둔화되지만 나머지 글로벌의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좀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수소차 완전차 쪽으로 정도. 수소차로 네네. 그냥 가고 있어요. 바로. 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만 전기차를 못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배터리 기술력 우리나라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품사 위주로. 그러니까 현대차 네. 차트를 보시면은 현대차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그리고 제가 현대차는 2014년 이후로 현대차를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네. 2014년이 이때입니다. 이때 이후로 월봉인데 오른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죠. 지지부진하네요. 예, 근데 네. 바닥이란 얘기는 뭐 한 2년 전부터 바닥이라 그랬는데 기아차는 약간 다릅니다. 기아차는 오. 전 개인적으로 기아차가 좀 더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 좀 올랐네요. 네, 그래도. 기아차가 좀 더 네. 왜냐면 기아차 K5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또. 그리고 기아차가 좀 전 세계적으로 텔루라이드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만 팔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안 팔고 있죠? 왜안 우리나라 파는? 그 좋은 차 네. 우리나라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여튼 기아차가 글로벌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도 괜찮다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반등하기 쉽지는 않고요. 네. 지금 당장 반등하기 쉽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대차, 기아차나 임담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아차가 조금 더 노조에서 약간 좀 실리를 좀 찾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우리가 공유경제 활성화와 전기차를 따져봤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오, 네. 예,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다르죠. 완전히 네. 주가가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쪽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현대차의 이제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차라리 좀 더 낫다. 자세한 얘기는 또 차 얘기가 또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더 자세히 그 뒤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작년 4월 이 배당 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배당 오류 사태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손실을 본 부분을 배상을 하라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좀 작년에 유명했던 이런 상당히 조금 심각했던 사건이었죠.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이렇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이 삼성증권이 일부 직원들이 그 주식을 장내에 매도를 하면서 삼성증권이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기본스타님, 네. 이 당시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참 이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삼성증권이 사실은 이제 배당금을 지급해야 돼요. 배당금 우리가 네. 언제 지급할까? 이 이슈가 저는 좀 잘 공부하기 위해서 좋게 잘 나왔다고, 이 시기에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 동업이거든요. 네. 동업하는 사람들과 동업을 했어요. 내가 주식을 샀으면 그럼 배당을 받잖아요. 돈을 벌면. 네. 그럼 그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배당금 받는 기일은 올해 12월 27일 날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요. 네네. 근데 그걸 받고 실제 배당금 지급은 한 3, 4월에 이루어져요. 4월에 이제 삼성증권이 배당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주식수를 잘못 입력합니다. 2018명한테 네. 2018년을 2018명으로 했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주당 1,000원을 넣어야 되는데 1,000주로 줘요. 주식으로 줘버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식이 이렇게 증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행한다는 게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였지만 네네. 요즘은 이제 전자 증서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수로 배당이 나갔고 한마디로 이게 유령 주식이 된 거죠. 실제 없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네네. 우리 사주.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 사주로 몇 %를 줘야 되거든요, 주식을. 네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배당이 전부 다 나가버렸는데 이게 이제 잘 됐는데 배당이 잘못 나갔죠. 근데 갑자기 증권사 직원들이 갑자기 자기 계좌에 주식이 딱 들어와요. 자기도 전혀 모르는 주식이 들어오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공짜다 팔자. 아. 이걸 장내에 급격하게 매도를 합니다. 급격하게 매도를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날이에요. 이날 보시면은 이날 보실까요? 이날이거든요. 네. 이날 급락을 합니다. 삼성증권이 네네. 그 뒤로 폭락을 해요. 장중한 때 11% 넘게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죠. 네네. 왜냐하면 직원들이 빨리 팔아야 이거 현금화 시키겠다. 근데 이거 현금화 시켜도 자기 돈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팔더라고요. 30분 동안 501만 주가 매도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급락하고 이것 때문에 기관에서는 손절 물량이 나와요. 기관 보시면 기관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옵니다. 네네.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 91억 원 정도 손해를 봤고요. 투자자들은 이거 가지고 손해배상했는데 한 3억 정도. 투자자분들 역시 집단 소송이 안 돼서 이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일단 금융업계 종사자들인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거 참 문제가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과연 증권회사 직원이 맞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유령 주식이 장내에 이렇게 매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도 이 허술한 시스템에서 상당히 좀 문제다. 네네. 그리고 이게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렇죠. 이렇게 좀 봤던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하겠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꼭 국민연금이 이기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성진 변호사님께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직원들이 사실 이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걸려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 주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식이 아닌데 잘못 들어왔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걸 팔아서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야기가요. 이 민사로는 현재 삼성증권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과 국민연금 그리고 삼성증권의 소송 전의 쟁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그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네. 그 삼성증권 직원들한테는 형사 고소 및 고발이 들어간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삼성증권 직원들이
자신이 이제 잘못 배당된 사실을 알고서도 팔아치웠다라는 네네. 점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이는 배임죄를 네. 물을 수 있을 것 괘씸하네요. 같습니다. 배임죄. 네,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개인 계좌로 들어온 거여서 개인 주식 계좌로 들어온 자기의 주식을 자기 명의의 그 개인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아치운 거는 그 업무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업무상 배임죄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무리일지라도 네네. 어쨌든 배임죄는 제가 봤을 때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되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꼭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네. 내 갑자기 통장에 있는데 내 통장에 갑자기 돈이 누가 잘못 송금해서 들어와요. 네네. 그거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최근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 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아가지고 착오 송금. 예, 자기 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은 그건 이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뭐 횡령 배임죄에 뭐 큰 차이를 두는 건 여기서는 실익이 없는데 네네.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민사는 지금 이미 삼성증권이 그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전액 승소한 건 아니고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액만 이제 그 직원들이 삼성증권에 보상하라라고 이제 그러한 네네. 판결이 났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이제 판결 이유를 보니까 삼성증권에도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빨리빨리 조치를 사내에서 취했어야 조치를 되는데, 취하고 네. 충분한 공지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관리상의 책임이 또 삼성증권 측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제 반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이미 난 상태이고요. 그 전액 보상 책임을 지우지 않은 경우는 이유는 어쨌든 주식의 5배당 그 당시에 삼성증권 측의 과실도 있다라고 네네. 이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삼성증권과 그리고 매도 직원들은요. 사실 유령 주식이 매각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 손실이 부분에도 나죠. 예, 아. 일반 그냥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네네. 투자자들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일단은 삼성증권 측에서 자발적으로 아마 네.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손해배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이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은 손해배상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줬으니까 이 돈을 직원들한테 구상 되묻는 이제 구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과 그리고 삼성증권의 소송전의 쟁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액의 입증을 일단은 국민연금 측에서 해야 돼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때문에 네. 너네들 때문에 국민연금 주식이 손실이 났다. 네네네.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걸 네네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이 이제 삼성증권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증권 주식이 어쨌든 폭락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국민연금도 손절을 했을 거예요. 손절 아마 네.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은 약간 특이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네. 어떤 미래를 네네. 보장하고 좀 지켜줘야 될 그런 곳인데 어쨌든 국민연금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손해를 받고 이러한 부분을 보상을 해줘라라고 이제 삼성증권에 만약에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이 피해액에 대한 입증도 국민연금 측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쟁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아, 쉽지 딱 않아요. 들어봐도. 그러니까 인과관계 쉽진 않을 것 입증이 같네요. 네. 얼마가 어떻게 해서 삼성증권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사실의 입증 책임이 어디 있냐면은 국민연금 측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